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의 홍순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흉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젊으신 분들한테 왜 이 가슴이 아파요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일하면서 느낀 거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응급실에 많이 실려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가슴이 안 아플까? 학생들 많이 실려오는데 물론 발생하는 질환이 조금 다른 형태로 오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병원에 실려와서 뭐 1년에 한두 명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빨리 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 이식하는 할 때 써야 될 그런 환자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은 하루 종일 저렇게 펌핑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굉장히 부지런한 그러한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같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충분하게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저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뇌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뭐 콩팥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콩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서 심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장은 보통 250g에서 한 300g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분에 5리터를 초과하는 그런 피를 펌핑을 합니다. 그럼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심장 크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먹을 한번 이렇게 쫙 줘 보십시오. 주먹을 쥐면은 이 주먹 크기가 보통 본인의 심장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먹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가 내 심장 크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이런 크기가 우리 몸에 있는 온 피를 이렇게 순환시키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부지런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평균 수명을 보시게 되면 이 크로마뇽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0이 안 됐고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뭐 그리스 사람들도 20대 후반, 그리고 중세 유럽 사람들도 3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대 이집트의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죠. 1950년만 해도 60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이제 70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이제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60이 되면은 잔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60을 넘기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이제 큰 이벤트였는데, 요즘 환갑 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인데요. 2024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90.7세, 그리고 한국 남성 같은 경우는 86.3세의 그 기대 여명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란셋지에 발표가 된 건데,
203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 수명이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91세, 세계 1등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84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성 같은 경우는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1등.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전 세계 1등이다.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5세가 넘어가는 그런 인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5.1%, 그리고 2030년에는 23%를 넘는 그러한 인구가 이제 고령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고령 인구층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협심증 환자들, 심장병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은 뭐 관상동맥 질환이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이런 관상동맥 CT 컴퓨터 단층 촬영인데요. 이렇게 표시된 이 하얀색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좌전 하행지라는 혈관이고, 우관상동맥 그리고 좌회선지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CT 촬영을 통해서도 환자들의 관상동맥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큰 혈관이 3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전 하행지라고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혈관이 있고요. 좌회선지가 옆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관상동맥, 이렇게 3개의 혈관이 나가고 있는데,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우리 심근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을 받고 있고 영양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체스트 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안자이나, 뭐 흉통, 뭐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장만이 원인이 아니고요. 심장 외에도 뭐 이런 기관지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도 가슴이 아픈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폐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식도나 위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근골격계,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심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른 원인들보다 심장의 원인에 의한 흉통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그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 이 나쁜 기름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요.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공급돼야 될 혈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으로 또 오시게 되는데, 이런 사진에서처럼 가슴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관상동맥 질환, 우리 심장이 이렇게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지속적으로 펌핑을 하려 그러면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관상동맥의 혈류가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 찌꺼기들이 축적이 되면서 혈류량이 점점 더 장애를 받게 되고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어느 정도 이상 좁아질 때까지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뭐 7, 80% 이상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흉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혈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됐을 때 이게 혈관 동맥경화반이 터지게 됩니다. 이 동맥경화반이 터지게 되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이 혈전이나 이런 게 우리 보상 기전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혈전이 완전히 막게 되면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 심근경색이 유발되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다양한 병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불안정 협심증,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미세혈관 협심증 같은 그런 다양한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의 정상적인 혈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혈관은 관상동맥 질환은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마, 미디아, 어드벤티티아라는 그런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혈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10대 때부터 저희 동맥경화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내경에 기름 찌꺼기가 끼면서 그 혈관이 내경이 좁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혈류가 잘 유지가 되는데요. 이 기름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일수록 혈관 내경이 더 좁아지게 되고, 혈류 장애를 이제 관상동맥이 7, 80% 정도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계단을 빨리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흉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는 여기 내경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우리 심근으로 원활한 그런 혈액 공급의 장애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혈관이 많이 7, 80% 이상 좁아지게 되면은 심근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가 않는 단계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 흉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좁아졌다가 또 이런 동맥경화반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 보상 기전에 의해서 그거를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전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썩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빨리 응급실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내원을 해야 되고, 동맥경화의 진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혈관 내경이 좁아질 때까지 증상을 못 느끼다가 이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또 이런 동맥경화가 많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기름 찌꺼기들이 노출이 되면, 혈류에 노출이 되면은 혈전이 급속도로 생기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혈관 내경이 어느 정도 좁아지다가 이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은 그 파열된 데를 치유하기 위해서 혈전이 형성이 되고, 이게 완전히 혈류를 차단을 하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면서 그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심근들은 괴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썩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가 되면은 빨리 이런 막힌 혈관을 열어드려야지 다시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환자의 그런 조직학 사진인데요. 내경이 좁아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런 기름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이런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름 찌꺼기들이 이 동맥경화반 안쪽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기름 찌꺼기들이 많이 쌓일수록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하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상동맥 안에를 우리 얼트라사운드 초음파를 통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혈관 요 내경을 요 까만 요 선을 따라서 보면은 이게 미디어라 그러는 혈관 중막이고요. 그 안쪽이 동맥경화반입니다. 요 안쪽이 동맥경화가 이렇게 진행한 플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안에를 또 색깔을 입히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기름 찌꺼기가 되겠고, 요 하얀색이 석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동맥경화가 심하게 왔느냐, 그리고 동맥경화 안에 기름 찌꺼기가 얼마나 많으냐를 요즘은 이런 검사 기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이거는 많이 좁아진 그런 혈관 안에 이 동맥경화반 안쪽에 얼마나 기름 찌꺼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기름 찌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예후나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CT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건강검진을 할 때 이 관상동맥 CT를 많이 찍고요. 이 관상동맥 CT를 찍게 되면은 이 혈관 내경이 얼마나 많이 좁아졌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많이 침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합병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은 본인의 이런 관상동맥 상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혈관을 3차원적으로 우관상동맥,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이런 부분들의 석회화가 얼마나 돼 있고 얼마나 많이 좁아져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관상동맥 안에는 혈관은 고무같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무 호수가 우리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칼슘들이 많이 침착을 하게 됩니다. 이 칼슘들이 많이 침착을 하게 되면 혈관이 대나무같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대나무같이 딱딱해지게 되면은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혈관이 앞으로 더 좁아지거나 동맥경화가 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치료한 그런 환자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환자의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을 해서 혈관 내벽이 파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찢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틀어진 그런 영상을 빅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그러한 검사 비법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여기가 혈관 관상동맥 내경이 되겠고요. 여기 동맥경화반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뜯어진 겁니다. 혈관이 찢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기름 찌꺼기들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여기가 뜯어지면서 이 혈관에 이제 그 안쪽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찢어졌냐, 그리고 그 안에 기름 찌꺼기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환자가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스스로 그런 혈전이 녹으면서 또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이런 아까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 혈전이 잘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혈전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전이 바로 뭉치게 되게 되면은 그 뒤쪽으로 이렇게 어쿠스틱한 섀도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혈전이 많이 모이면서 완전히 혈관을 막게 되면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는 또 우리가 멍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상동맥 혈관도 멍이 듭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멍이 들면서 이런 피떡이 그 안에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빅간섭 단층 촬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혈관의 중막에 있는 근육층에 이렇게 혈전이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저런 부분들이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환자에게 이제 좁아진 데를 스텐트나 이런 거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안쪽에도 이렇게 혈관에 치료한 부위에 살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살이 차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빅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보면은 이 혈관 스텐트 안쪽으로 이런 살이 차올라서 좁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검사 기법을 통해서 그런 차오른 그런 살이 기름 찌꺼기가 또 많이 끼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석회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좁아진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풍선을 통해서 이 좁아진 혈관을 저희가 넓혀주게 되는데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은 다시 그 정상적인 그 혈류가 유지될 수 있게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젊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대동맥 그리고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반이 벌써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동맥경화가 다 진행을 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10대, 20대에도 다 동맥경화가 대동맥에도 그렇고 관상동맥에도 4, 50%, 뭐 20대에도 벌써 50%,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60%가 넘는 그러한 분들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지질 혈증 강의에서 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 이 조직학 사진인데요. 관상동맥 안에 이게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 이 동맥경화반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노랗게 보이는 게 기름 찌꺼기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기름 찌꺼기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 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이 얇으면은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터지게 되면은 이런 혈전이나 이런 게 잘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가 그런 그 막이 터져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름 찌꺼기가 노출이 되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름 찌꺼기를 일단 줄이는 게 이런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이 막을 두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이런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가슴이 뻐근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가슴이 뭐 찢어질 것 같다, 뭐 누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쓰리다, 뭐 다양한 증상으로 오셔서 그런 환자들이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오셨을 때 이게 진짜로 관상동맥의 문제인지 다른 질환이 같이 숨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검사를 저희가 또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는 또 관상동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질환 때문에 오는 증상이다라고 하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질환에 맞게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흉통은 가장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관심 있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사에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파트는 이런 가슴이 아플 때 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분류를 말씀을 드렸고 관상동맥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로 좁아지고 그 안에 석회화도 될 수 있고 그 안에 기름 찌꺼기들이 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름 찌꺼기들을 또 우리가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좁아진 혈관을 넓힐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